그래서 우리가 기업가라는 이름은 있어도 아직까지 기업가가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후천시대에는 뭐가 되냐면 과거 시대는 기업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사업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장사치로 성장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가로 또 나중에 후천시대에는 전부 다 사업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업가도 나온 적이 없고 아직까지 사업가조차 나온 적이 없어요. 사업가가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루게 하고 이 사회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것은 내 나라의 사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국제사회를 전부 다 통틀어서 사회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진짜 사업가가 나왔으면 뭔가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가 지금 뭐 하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요? 아니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인성교육을 안 받았거든. 그래서 그만한 경제를 가지고도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도 이걸 갖다 운영할 수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먹고 자란 최고의 지식인들이 홍익과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니까 여기서 뭔가 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빌 게이츠가 사람을 안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서 엄청나게 헤맬 때가 전 세계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도 왔다가 누굴 찾았어요? 메이커를 찾았어요? 비메이커를 찾았어요? 메이커를 찾아다녔죠. 비메이커들이 전부 다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떤 절의 주지라든지 아니면 천주교 누구 어떤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몇 마디 대화 나누다가 돈 몇 번 주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인재는 누가 있냐면 비메이커들이 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봤어야 되는데 그냥 놓치고 간 거죠. 그러면은 빌 게이츠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가쁜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안 갖추고 있어요? 인재를 안 만들어놨어요. 인재 양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재 양성은 대한민국에서 다 성장 발전시켜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지금 뭐를 틀어야 돼요? 기업의 총수들이 머리 틀려고 지혜 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자연의 법도를 알아가지고 내가 왜 이 기업을 어떤 이념과 명분으로 평장시켰는지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내가 국제사회에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 나올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게를 하나 오픈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게를 오픈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왜 가게를 해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지 그 명분과 이념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사회를 배우러 나가겠죠. 아직까지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어떤 명분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회와 이 국민들 또 인류 사회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배우고 갖추고자 공부하는 마인드를 정확하게 나가면요. 자연이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내고 그에 맞게 경비도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내가 3년을 이렇게 바르게 내가 사회를 공부하기 맞다라면 정확하게 3년이 지나면은 내가 명분을 초월해가지고 이념이 생기죠. 그게 이 30%짜리 이념이 될 수도 있고 70%짜리 이념이 될 수 있는데 이념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뇌를 갖췄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사회에 도움되는 널리 크게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명분이고 2단계가 이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뭘 갖춰야 돼요? 뭐 내한테 오는 한 사람을 내가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왜 어려워졌는지 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 사람이 힘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기록으로 잘 남긴 다음에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나한테 공부를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년 동안은 사람 공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혼자 일할 수도 있고 내가 밑에 사람을 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분명히 뭐랬냐면 대기업이 과거 시대 성장할 때 평창만 했었지 사람을 인재를 양성을 안 했어요. 왜? 기업은 경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게 기업가거든. 그럼 경영은 뭘 경영하냐면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또 경제를 경영하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 인프라를 경영하거든요. 아니면 사회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 사회 인프라도 경영하는 거야. 그 모든 걸 경영할 줄 아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업가거든. 그러면 경영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총수가 밑에 있는 직원들 갖다 삼성에 몇십만 명인데 저 사람을 다 경영을 해요? 아니죠. 한 사람이 몇십만 명을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표가 총수가 뭘 갖춰야 되냐면 이런 교육을 갖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갖다가 내 영혼의 질량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이 사람의 인생을 사이에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스스로 집에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내 인성을 갖추고
내가 사회에 어떠한 일을 하러 왔고 내가 직장에서 지금 왜 지금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그 명분을 잡아주는 게 바로 경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경영한다 그러면 뭘 경영하냐면 딱 하나만 생각해요. 회사 경영. 회사 경영이 뭐냐면 그냥 돈 잘 벌게 만드는 거. 회사가 팽창하는 게 바로 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은 그게 아니에요. 1인 경영이라. 대기업의 총수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경영해야 되고 내 밑에 삼성에서 20만이 있으면 대우가 몇십만이 있으면 현대가 몇십만의 식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바로 기업가라. 근데 이때까지 기업이라는 국제사에서 뭘 했어요? 회사를 엄청나게 팽창시키고 경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건물 인프라를 잘 갖추면요. 저 사람은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기업인이라 표현했어요. 근데 사람을 공부시킨 사람이 있나요? 내 조직에 있는, 내 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내 영혼의 전략을 발전시켜가지고 사회 종려받도록 만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멘토가 항상 하는 말이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기업가나 경영이 나온 적이 한 사람도 없다.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연의 법도를 알아가지고 내 스스로 내 인성을 갖추고 교육을 갖춰가지고 내 밑에 직원들이 몇십만 명 전부 다 스스로 집에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 영혼의 전략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업가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영을 하는 걸 갖다 전부 다 물질적으로 회사를 갖다 팽창시키는 게 경영이라고 뭔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9000시대, 2000년도 딱 왔는데도 기업가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뭐 했어요? 자연에 정확하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국제사로 나가서 더 팽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물건도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 수출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다 했거든. 이거는 자연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은 성장 발전이 다 끝났거든. 그럼 뭐 성장 발전이 다 끝났어. 뭐 이 갖춘 힘을 가지고 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고 세계가 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한 사람들한테 기술도 전해주고 또 문화 문명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기술과 교육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후진국이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현대가, LG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그럼 공장도 지어주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도 중간에 한 70% 줘가면서 나머지 30%는 비축을 해가고 나머지는 뭘 시키게 되냐면 그 월급을 줄 때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전해주고 문화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까지 같이 프로그램 딱 넣어가지고 바르게 이끌어주면요. 두 번 다시는 다른 나라에 의지해가지고 손 벌 일도 안 생기고 국제사회에 그 어렵다는 난민도 안 생기고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1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그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업가가 나올 때가 이제 지났으니까 사업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업가가 어떤 사업가냐면 교육사업, 복지사업. 그러면 복지사업을 이루려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갖다가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3대 지금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냐 그러면 저 후진국의 70% 밑에 있는 나라들한테 왜 우리가 성장 발전할 때 저 나라들이 전부 다 희생한 그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에너지는 전부 다 질량이 한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가 모든 나라가 다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밑에서부터 희생을 해가지고 그 희생한 에너지가 다 전부 다 중진국 아니면 선진국까지 전부 다 어떻게 끌어올려줘야지만 전부 다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희생한 나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기술과 교육이 전부 다 어떻게 자 결합이 돼가지고 전부 다 줘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시작을 해야 되냐면 후천 시대에 와가지고 대기업들이 그 작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먹고 성장한 게 대기업이거든. 근데 기업의 총수들이 앞으로 더 발전해가지고 팽창해가지고 그냥 회사만 부풀려다 보니까 자연이 정확하게 면접 넣어가지고 그런 거는 싹 걷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는 기업가가 나올 때가 지나고 후천시대에 정확하게 사업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가가 바로 뭐냐면 교육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할 때 내 앞에 오는 사람이 왜 어려졌어? 왜 저렇게 아픔을 겪고 힘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내가 연구해서 공부를 만져가지고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바로 복지 사업이죠. 그게 바로 교육 사업이라.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가게를 하더라도 장사치가 있어 없어요?
부처시대는 장사치가 한 명도 없는 거라. 이 사람이 어려져서 왔으니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멋지게 내가 줘가지고 이 사람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기업가가 아니고 뭐가 돼요? 사업가가 되는 거죠. 지금 삼성이나 현대, LG가 덩치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기업가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지만 저건 덩치만 크지 장사치밖에 안 되는 거. 왜? 물건 더 잘 만들어가지고 많이 수출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잘 살라는 거거든요. 내 밑에는 직원의 복지도 생각이 없고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는가? 물건 많이 수출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게 이게 최고의 목표라.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가도 없고 사업가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명분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사회에 도움되고자 내가 접근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작은 몇 평짜리 가게를 하더라도 나는 기업가를 뛰어넘어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한 사람을 내가 이롭게 만들면은 나는 장사치가 아니고 뭐가 돼요?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